한 사람의 목숨을 걸고 쓴 역사서가 2000년 동안 중국 문화의 DNA가 되었다면 그 힘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정약용의 인생 강의록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 존경에 마지 않았던 한 학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사마천과 그의 대작 사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 정약용이 18세기 조선에서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은 사마천의 정신을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마천은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사기를 완성하기 위해 궁영이라는 치욕적인 형벌도 감수했습니다. 바로 이런 학자의 정신이야말로 진정한 지식인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사기는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중국 문학과 예술, 나아가 동양 문화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와 같은 책입니다. 기원전 2세기 한나라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사마천이라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 사마담으로부터 역사를 기록하라는 유언을 받았죠. 그런데 어느 날 사마천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흉노와의 전쟁에서 항복한 이릉 장군을 변호하는 편지를 황제에게 보낸 것입니다. 폐하, 이릉 장군은 5,000명으로 8만 명과 맞서 싸운 용감한 장군입니다. 비록 항복했지만 그에게는 분명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황제는 분노했고 사마천은 궁영에 처해집니다. 남자로서는 견디기 힘든 치욕이었죠. 보통 사람이라면 절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마천은 달랐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죽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죽으면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없다. 치욕을 감수하고라도 역사를 완성하겠다. 바로 이 순간 세계 문학사의 길이 남을 걸작이 탄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존의 역사서들은 연도순으로 사건만 나열했습니다. 하지만 사마천은 달랐죠. 그는 인물에 주목했습니다. 예를 들어 항우와 유방의 이야기를 볼까요? 사마천은 단순히 항우가 졌다, 유방이 이겼다라고 쓰지 않았습니다. 항우는 힘이 산을 뽑을 만큼 강했지만 백성들의 마음을 얻지 못했다. 반면 유방은 약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인물의 성격과 운명을 깊이 있게 그려낸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읽는 모든 소설과 드라마의 원형입니다. 사기를 읽으면 마치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진시황이 죽음을 앞두고 한 말은 내가 이룬 이 제국이 만대까지 이어질 것이다 라고 기록했으며, 초패왕 항우가 마지막에 부른 노래는 나의 힘은 산을 뽑고 나의 기상은 세상을 덮는다. 그러나 시대가 불리하니 오추마도 달리지 않는구나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뛰게 만듭니다. 사마천은 영웅도 악인도 모두 인간적으로 그려냈습니다. 진시황을 봅시다. 그를 단순히 폭군으로만 그리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 인질로 고생한 상처,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 불로불사에 대한 집착까지 모두 보여줍니다. 진시황은 악인이 아니라 두려움 많은 인간이었다. 이런 관점이 바로 현대문학의 출발점이 된 거죠. 중국의 4대 고전소설인 삼국지연의 수호지, 서유기, 홍노몽을 생각해보세요. 이 모든 작품들이 사기의 인물 묘사 기법을 계승했습니다. 특히 삼국지연의의 조조, 유비, 관우, 장비 같은 인물들의 캐릭터는 사기의 인물들과 너무나 닮아있죠. 중국의 경극, 곤곡 같은 전통 연극들도 사기의 이야기를 소재로 합니다. 특히 패왕별이에서 항우와 우미인의 이별 장면이나 단도회에서 관우의 용기를 그린 이야기, 이런 것들이 모두 사기에서 나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기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순환사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중국인들의 역사관에 큰 영향을 미쳤죠. 또한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어떤 사람에게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히고 그 몸을 힘들게 한다는 고난 극복의 철학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사마천은 개인적인 치욕을 인류의 자산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이것이 나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일 수 있다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SNS 시대에는 사람들을 흑백 논리로 판단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마천처럼 한 사람 안에 있는 다양한 면모를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마천은 좋은 것은 좋다고, 나쁜 것은 나쁘다고 솔직하게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일기든 블로그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기록해보면 어떨까요? 사기는 방대하니까 관심 있는 인물 한 명씩 골라서 읽어보세요. 열전 부분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국어 완역본이 여러 종류 나와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번역을 선택하세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만의 독특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세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마천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해보세요. 가족이나 친구들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고 기록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저 정약용의 시각에서 사마천과 사기를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사마천이 위대한 이유는 단순히 방대한 역사서를 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실용적 학문의 정신을 보여준 것입니다. 제가 평생 주장한 실사구시, 실제에 바탕하여 진리를 추구한다는 정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마천은 궁정의 안락함을 버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사마천의 사기는 백성을 위한 학문이기도 합니다. 어려운 학문이지만 그 안에는 서민들의 이야기, 상인들의 이야기, 자객들의 이야기까지 모두 들어 있습니다.
이는 제가 추구했던 민본주의 정신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무엇보다 사마천은 개인의 고통을 사회적 가치로 승화시켰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선비정신, 진정한 지식인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삶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단순히 개인적인 불운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 더 깊은 인간 이해와 사회적 통찰을 얻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사마천의 사기를 통해 중국 문학과 예술의 핵심 코드를 살펴봤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어떻게 인류의 문화유산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정신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함께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사마천과 같은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개인의 이익보다는 더 큰 가치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동양고전의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